민서의 5분 글방. 오늘 이제 글을 읽기만 하고 말로 할 건데 무슨 내용이었어요? 일단 보여주기의 식의 공부는 이제 자신이 진짜 직접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보이고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근데 공부. 보여주기식의 공부라는 게 뭐야? 패션 공부라고 하잖아요. 그쵸? 패션 독서라고 해서. 근데 그런 거 왜 해요? 공부가 중요한 세대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한다는 거에 만족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SNS에 막 책 올리고 막 이런 거예요? 응. 공부 성공 시간 올리고? 근데 그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자기만 아는 거니까. 근데 진짜인데 올릴 필요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그럼 올리면 다 가짜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건 되게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를 내가 뭘 했다고 과시를 하는 것은 거기가 무조건 텅 비기 때문에 과시를 하는 것은 좀 약간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너네는 아는 만큼 다 보이잖아요. 맞지? 그리고 텍스트 힙이라고 그래서 글을 막 읽는 거에 대한 뭐 유행이 번져가지고 옛날 글을 막 모순이라고 옛날에 양기자 책이 유행되고 그러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러니까 책을 읽는 깨어있는 사람인 척 한다고 또 그것도 밈이 막 돌고 그러던데 뭐 그렇게라도 책을 읽는 게 낫지 않나요? 맞죠? 쇼츠에 빠져가지고 눈 퀭하게 풀려 있는 것보단 읽는 척이라도 하는 애들이 위선이라도 보이는 애들이 나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근데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할 거면 차라리 하자라는 주장이긴 한데 그 주장에서 겉에만 그렇게 할 거면 뭐할로 안 하는 거랑 똑같다. 안 하는 거보다 똑같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책을 읽는데 내 생각이 좀 넓어지거나 좀 깊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관광을 읽는다. 그냥 관광을 하는 느낌이죠. 애만 만족. 그러니까 약간 읽는 거에 만족을 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 노래를 감정 없이 들으면 아주 많이 들어도 그 가사를 못 외우거든요. 그랑 똑같아요. 가사를 안 외워도 되지만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가사를 안 외웠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다 그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패션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민서 주위에? 있어요. 있어요. 의대 호소인인가요? 혹시? 그건 아닌데 어떤 애냐면 굉장히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좀 성실히 숙제를 하고 뭐 그런 애들은 패션 공부가 아니죠. 그냥 자기의 눈빛이 학업을 다르죠. 성취하기 위한 그런 건데 그런 애들한테 막 와가지고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너는 아직도 이런 걸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소위 말하는 깝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되게 공부를 못해요. 근데 그러면 하는 척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척은 또 해요. 그래서 또 뭔가 번지르르 한 말만 좀 알고 있고 그냥 빈소리예요, 빈소리. 근데 알고 보면 뭐 발표를 시키면 아무 말도 못해. 맥락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실로 자기가 모를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속이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자기가 모르는 것 같아. 진짜 똑똑하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민서가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 그 학원에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내 몸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 정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콩밭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진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은 옆에 공자 맹자가 와도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겠다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자리에 있어야 뭐가 들어오죠. 아무것도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찌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뭘 하고자 하려면 그 자리에 존재해야 돼요.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거는 아는 거지. 내가 모른다는. 맞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그 공백을 메워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뭐를 모르는지 모르는데 설명을 해 누가. 그러면 나 저거 아는데. 그거 안 듣잖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좋지 못하는 거죠. 내가 뭐를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한마디 했고 그다음 누구죠? 공자님이 한 말이 같은 말이에요. 나는 내가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밖에 모른다.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하는 말.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밖에 모르는 삶을 그럼 너 살았다. 자신을 알라도 거기서 나. 거기서 나온 거야. 너 자신을 알아. 소크라테스도. 그러니까 되게 그 철학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되게 치열한 삶의 과정이잖아요. 그걸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도달해보지 못하는 질문인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해보면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왜 이러지를 생각하기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만나서 막 거리를 쏘다니고 뭐 애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른도 그렇고 막 되게 내 안에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잖아요. 어른 자아가 자꾸 말리는데 자꾸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거 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펜실을 사가지고 물론 그런 걸 좀 선생님은 직업상 필요하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막 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를 위로하는 과정이 너무 많지 않나. 나는 언제 어른이 되나. 어린 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 되게 어린 나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없어 보여요?
그 표정은 뭐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언제 어른이 되지? 나 언제 어른 돼서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그럼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건 행복입니까? 우리 메타인지에 대해서도 글을 읽었잖아요. 어때요? 피곤하지.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게 많으면 오히려 피곤하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신일 때도 그럴까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자기니까 그러지. 자기니까 남의 그런 시선이나 그런 게 다 느껴지니까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보는 시각이 또 약간 영민한 달라지니까. 아이들이 예민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 맞거든요. 근데 영민하다고 예민한 건 아닌데, 예민하다고 영민한 건 아니에요. 예민하다고 영리함이 포함된 건 아닌데, 영리한 아이들은 되게 높은 확률로 예민해요. 상대의 기분을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내 기분, 뭐 상대의 위상, 이 그룹 내에 뭐 그런 관계, 권력 관계, 그 다음에 그룹,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양상 이런 걸 한 번에 파악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피곤하죠. 그 피곤한 거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걸 또 모르는 삶은 또 너무 심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서 생각은 어때요? 근데 이게 참 그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좀 저는 좀 예민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뭔가를 잘 보는 편이죠. 보기도 하고 오히려 그걸 조금 더 왜곡해가지고 보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자기 자신에 말하면.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봐서 그렇게 크게 남이 관심이 없어요. 없는데 네. 또 있을 거라 의도도 생각을 하고 없고 생각보다. 너무 왜곡을 해가지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피곤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좀 부러워요. 솔직히 그런 게 없고 그냥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사는 게 또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견과류를 깔아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메타인지가 있음에도 그냥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대단한 나도 것 같아요. 어쩌라고 하는 면이 좀 있는데요. 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습관이 되면은 그냥 스위치를 끄는 거죠. 뭐 어쩌라고. 내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리고 되게 적극적으로 뭘 알고 있을 때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돼요.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되게 해결해 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건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무게는 자기가 져야죠. 그걸 어디서 누가 해결해 줍니까? 네가 재판관도 아닌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양쪽 얘기는 원래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얘가 나한테는 안 그런 얘가 얘한테는 또 이럴 수도 있고. 그 둘의 관계 역학은 걔네 둘밖에 모르는 거죠. 저는 이제 메타인지라 그러는 게 발동되려면 뭔가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의사소통이 좀 있어야 좀 가능하잖아요. 내가 어느 지위에 있구나 이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혼자 있는 게 되게 선호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물론 친구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런 거기는 하지만 근데 친구가 있다고 해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좀 소속감이 안 느껴지고 오히려 뭔가 외롭다 이런 감정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만났을 때? 왜냐하면 이유는요? 그러니까 뭔가 걔네가 하는 거를 내가 못하면 좀 그 나는 왜 소속감 그것도 속에서 모르지? 소속감을 느낄 만한 걸 모르는군요. 그러면서 그럴 수 있죠. 또래 집단의 문화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걔네 그 물에 들어갔어도 굳이 뭐 공통점이 없다. 임팩트도 없고 뭐 재미도 없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물론 친구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기는 해요. 근데 나한테 이득이 돼야 그 친구라는 이득이라는 게 뭔데요? 재미도 이득이에요. 재미가 감정적인 없는데. 편안함도 이득이고 사람들이 이득이라고 하면은 뭐 금전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도 이득이고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이득이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도 이득이에요. 정성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용하지 말라는 말에 되게 금전적인 것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인 것 같아요. 정서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요. 아니 저는 뭔가 되게 친구들하고 있으면 막 되게 끈끈해가지고 나는 근데 그런 거 다른 게 애들도 없어요. 없지 않을까요? 근데 없어도 그거에서 찾겠죠. 거기밖에 없으니까 해결책이. 근데 그게 정말 끈끈한 소속감으로 느낀 아이들의 표정은 아니던데요. 관찰해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끈끈한 사이라면 끝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을 좀 방어하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진 않던데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좀 저는 좀 그런 애들이 싫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제 얘기지만 그런 애들 한 명쯤은 있어 반에. 그러니까 그렇게 잘난 애도 아닌데 그냥 뭐 중간 정도의 수준의 그냥 무리를 들어가서 거기서 좀 막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 있다가 또 이제 엄청 이제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상. 근데 인기가 있죠, 좀 인기.
위권의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한테는 되게 굽신거리는 애들. 근데 확실하네요. 대부분 그렇기는 되게 해요. 확실하네요. 자기 자신의 인식이 확실해서요. 모르지 않네요. 아니 그 애 말하는 거예요. 아 깜짝이야. 거기서는 막 엄청 나대다가 친구들하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굽신거린다면서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두고 서열이란 다 말이 약간 그런다고 사열이란 말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인지도라고 합시다. 인지도. 그 인지 그러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굽신거려도 얘는 좀 피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걔한테 달라붙어서 그 무리로 가고 싶다라고 취향이지, 생각하는 애들이 취향.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가 되게 싫어요. 왜냐면 그렇게 굽신거리려고 막 그 원래 있었던 무리 애들을 되게 취소를 해버리고 약속이나 그런 거 취소해버리고 그런 애들이 걔네한테만 많아요? 가고 걔네 의견만 먼저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자애들만 무리 있잖아요. 지금 남자애들 빼고 그렇잖아요. 보통. 그럼 여자애들 무리가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촘촘한가요? 등급처럼?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촘촘하네요. 근데 그게 학교에서의 뭐 선생님에 대한 신임 아니면은 학업 성취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인스타 팔로워 순가요? 그건 아니고 얘가 이제 사람을 어떻게 알고 인맥이나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사람과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좀 이게 이 말이 좀 잘 돌아가고 눈치도 되게 빨라야 그게 눈치 많죠. 빠르고 언변이 좋다? 그런 애들이죠. 상위권 애들. 인싸들? 그렇게 해봐야 그냥 그래봤자 뭐 12명 중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막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선천적으로 가진 거 아닌가?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가? 누가 선천적으로 가졌는데? 아니 인기 그냥 많은 애들이요? 뭐 말빨이나 뭐 이런 걸 누가 아니 뭐 선천적으로 가진 걸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 한두 개인가? 외모도 그렇죠. 외모도 그렇지. 눈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런 것 같아가지고 좀. 그리고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선천적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고 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걔네들이 선천적인 거에만 빠진 게 아닐까 싶어. 선천적인지도 모를걸요? 아 그리고 사람마다 어울리다 보면은 말빨이 느는데. 그러니까 그 느는 과정을 못 견뎌. 그래서 처음부터 하는 애들이 거기 들어가. 아니면 되게 빡센 여친이나 남친을 만나도 말빨이 늘고 말빨은 늘어요. 빡슨 여친을 만나려면 일단 좀 잘생기거나. 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빡센 여친이 되게 힘들거나 뭐 피로가 누적됐을 때 그냥 사귄다거나 뭐 이 사람의 되게 다양한 길이 있어요. 그걸 못 견디고 또 바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과정을 그래서 못 느끼네. 그거야. 과정을 못 느끼네. 아무리 그래도 음. 되게 대학교 때 찐따였던 애가 뭐 찐따였다는 게 뭐 말도 어버거리고 눈도 못 마주치고 이런 그게 거야? 아니라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 서열이 아니고 뭐라고? 인지도가 좀 바닥인 애들 있잖아. 얘가 누군지 모르는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 뭐 나중에 뭐 화장을 해가지고 예뻐지고 약간 그런 게 진짜 실제로 있어요. 그 있어요. 있어요. 만화의 내용이 아닌데 그런 애들이 근데 그 무리에 끼는 거는 안 된다고. 아무리 걔가 말빨이 늘어도 왜요? 그리고 아무리 예뻐져도 그 성장 과정을 못 견뎌해요. 아니면 이제 걔가 아직도 여전히 인지도가 낮은 아이일 때랑 똑같은 행동을 하나 보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장 그 과정을 못 견뎌해요. 그냥 너무 이상한데? 그냥 가지고 있을 때 그거 진짜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지네들이 무슨 아이돌이라고. 그러니까 잘해봤자 좀 그래도 상위권 중에 좀 밑에 후 쪽 그래서 이뻐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뻐지는 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무리에 안 속하면 되죠. 그 무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막 이렇게 수렵 당하고 막 채집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 무리의 정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상 그게 뭐가 중요한지. 근데 인간관계라는 게 우리는 필연적으로 누구한테 관계를 맺지 않고 살지 못하거든요. 어떤 사람도. 뭐 집에 막 혼자 막 있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상처받아서 밖으로 못 나오는 사람들 빼고는 어떤 식의 커뮤니티라도 유지돼야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학교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경험을 못 해보는 게 민수한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최대한 경험하고 있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내 고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공을 하는 거죠. 뭘 제공을 해요? 관계를 유지한다고요? 보여주는 나를 제공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죠. 학생 때 해봐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학생 때 못 해보면 약간의 그런 분위기가 풍겨요. 근데 공부 잘하면 그런 것도 당연히 되지 않나? 근데 공부를 뭐 얼마나 잘할 건데요?
얼마나 그러니까, 잘할 거라고. 그러니까 좀 저 하면 뭐 그걸 못하는 애들은 못 봤는데. 아, 공부를 열심히 사회성이 하면 떨어지고 뭐 그런 애들은 못 봤는데. 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사회성이 떨어지는 애 없다고요? 있을걸요? 근데 그 사회성이라는 게 되게 맹목적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사회성이 아니라 아니 그 24명 애들 중에 자기 할 일도 하면서 친구 관계도 좋은 교우 관계도 좋은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옛날하고 다르군요. 무조건 하나야. 하나만 봐. 우리 때는 많았거든요. 그게 참 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네. 적정 수준으로 여기도 어울리고 저기도 어울리고 취할일도 하면서 아니, 그렇게 살아야 그러니까 돼요. 애들이 그래요. 그때 즐길 수 있는 걸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근데 뭐, 지금 지금 아니고 즐길 수 있는 게 좀 뭐가 이따가 하면 오히려 돈도 생기고, 또 더 놀자판으로 놀 수 지금 있지 않나. 즐길 수 있는 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그다음에 즐길 수 있는 게 뭐죠? 마라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나중에야 돈이 많으니까 뭐 해외여행을 가든지 좀 판이 좀 커지는 그런 스케일이 큰 걸 좀 더 좋아하고. 근데 그리고, 아니, 뭐, 내가 그때 잘 나갔다 해서, 미래에서 그러면 뭐 면접 볼 때 그리고 잘 나간다 해서 잘 나갔다는 기준도 되게 약간 자기적인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막 자기 옛날에 잘 나갔었다 이런 얘기 하면 되게 되게 하여자 같고 하남자 같은 짜치죠. 짜치는 부분이 개짜치는 그런 모먼트가 있는데 그런 거를 내세울 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지내는지 이해가 안 가. 그냥 뭐 무리 짓는 거는 그냥 다 그냥 좋은 건가? 아니 그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성향이에요. 옛날에도 사람은 저도 그러니까 좋아했는데 필수적으로 무리 짓지 않고 살 수 없다고 했잖아요. 무리 짓는 거는 되게 필수적이고 민서도 가족 있잖아요. 그쵸? 가족도 무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족도 돈 안 드는 무리죠. 그냥 무리끼리 있는데 돈이 거래가 안 될 뿐이잖아요. 사람이 무리 짓는 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무리 지어 있으니까 돈을 써야죠. 돈 안 쓰고 무리 지을 수 있어요? 아니면 돈을 벌면서 무리를 짓거나. 그건 나는 힘들겠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무리를 지으면 돈 잘 벌릴 때 내가 돈을 벌면서 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 무리를 통해서 내 시간을 주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지. 그것도 무리죠. 그게 나는 그게 목적이지.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똑같아요. 함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쓰면서 무리가 되는가 아니면 벌면서 무리가 되는가. 근데 선생님은 그냥 돈을 벌면서 무리가 되는 게 의미가 있다. 그 자기한테도 남는 게 있고. 아니 근데 돈을 쓰면서 무리가 되는 게 또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는 되게 편협한 생각이에요. 아니 맞긴 해. 근데 그럼 남는 게 뭐가 있다. 그럼 친구 관계 돈이 다 그거는 떨어졌어. 그냥 불나방 같은 거예요. 현재가 좋다. 너희와 함께 있을 나는 때 그거 이해를 못하겠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좋아. 하면 아니 그래도 두 개 다 똑같잖아. 어쨌든 같이 있겠다라는 그렇죠. 내용이잖아. 네. 그건 공통되는 건데 그러면 결과는 다르잖아요. 벌면서 하면 난 결과적으로 나는 돈이 많아지고 능력이 쌓이죠. 돈이 탕진되고. 그럼 근데 뭐 쓰면서 뭔가 배우는 게 없나요? 배워서 뭐를 모르겠죠. 또래 배워서- 집단의 문화를 배우겠지. 아니 배워서 뭘 해도 음. 그러면 음. 아까 전자 얘기로 그대로 가는 거 아니야? 벌면서 간다는? 그러면 결국 벌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행동이다. 그치? 그렇다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서가 무리 짓는 거에 대한 그런 배격감을 갖지 말라고요. 무리 짓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무리를 짓는다는 게 현재가 무서워서 도망가서 무리를 짓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무리를 짓기 위해서 무리를 짓는 경우가 있죠. 공동체는 어디서나 필요해요. 요즘 애들에게 가장 없는 거는 공동체예요. 어떻게 내가 약간의 잘못을 하고 문제가 생겼어도 나를 교화시킬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가지 못하는 거지. 좀 잘못하면 그냥 버리고 그렇잖아요. 실수하면 버리고 이상해지면 버리고 그건 무리가 아니야. 비난하고 이상하잖아. 헐뜯고 그리고 같은 무리에서 또 다시 무리 짓고 아이러니해. 소그룹을 또 만들고 그러니까 무리 속에서 있는 내가 너무 좋아서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이런 생각이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 무리라는 단어를 자기들이 자칭해서 쓰는 게 좀 저는 부끄럽지도 않아. 일진은 일진끼리 골라서 사귀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면서 무슨 파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무리는 그래. 이게 난 좀 짜치지 않나? 솔직히 말하면 혼자 있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애들이 그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좀 포지션이 있나 보죠. 뭐 존중은 해야지. 근데 이제 그 무리라는 자체가 모든 게 모조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다라고 면서 알려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되게 편한 사람들과 모여 있으면은 물론 돈을 쓸 수는 있어요. 아니면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민서가 필연적으로 돈이 목적이라면 더더욱 사람들이 어디에다 돈을 쓰고 어디에 모여서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제가 타고나기를 사람을 안 믿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써서 결과적으로 남는 걸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다는 게 남았을 때 돈을 걔네들이 얘기하는 있을까?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남았을 때 걔네들이 있을까 내 주변에? 그럼 그걸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이것도 생각이 들고 차라리 부리는 게 낫다 생각하는데 전 친구보다는 나중에 응. 부린다는 말은 좀 폭력적일 수 있으니까 고용을 할 수 있다. 응. 고용할 수 있다. 고용을 하려면 사람의 습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거 왜 어차피 돈 주고 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민서처럼 고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고용을 하려고 해도 사람의 습성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생각으로 책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뭐 바깥 세상에서 나와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책 속에서 배우는 게 더 좋아. 그럼 바깥에서 한 30%만 배우면 돼요. 그게 학교를 다닌 이유예요. 그렇잖아. 막 집중적으로 검정고시 쳐서 공부해도 되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이유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뭔가 배우면서 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를 통과하는 과정인 거죠. 계속 어둠이 있잖아요. 불편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거를 다 거스르면서 내 길을 얼마나 팔 수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자격고사 같은 거예요. 학교는. 검정고시 출신을 학교에서 많이 안 뽑아요. 생각보다? 네.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건 왠지 되게 효율성을 중시하고 그 사회생활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이가 많을 수 하긴 있잖아요. 근데 좀 검정고시라는 이유는 좀 뭔가 애초에 학교를 좀 안 다녔거나 아니면 거기 나다가 포기했거든 자퇴를. 약간 성실성이, 아까 물론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성실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사회성에 대해서 좀 약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 사회성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폭력적이에요. 내가 나 자신이지 못한 이유, 그잖아요. 그게 사회적인 거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한테 상처를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고 사회화되자면 그럼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닌 채로 남을 계속 만나잖아요. 피로감이 계속 증가해요. 이게 문제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살잖아요. 미선은 그거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죠. 이해하지. 얘랑 있으면 진짜 내가 나온다 이런 사람 없어요? 아직 못 만났어요? 없어요. 가족?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죠. 편하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아니 근데 저는 혼자가 더 편할 것 같아. 가족하고 없으면 적적해 하잖아요. 민서도. 혼자가 더 혼자 있어도 좋아. 혼자도 좋아요. 그럼 가족 없으면 계속 적적해가지고 연락해보고 그런다면서요. 혼자 있으면. 아니 그냥 살아있는 거 이런 살아있긴 뭘 살아있어. 여부만 알면 뭐 혼자 있어도 딱히 뭐 그렇게. 그래서 패션 공부나 메타 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정리해서 얘기해보세요. 패션 공부는 패션을 공부한다는 거 아닌 거예요. 알죠? 알죠. 공부하는 척하는 공부. 공부하는 척하는 거. 그건 그냥 상대의 시선을 너무 과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해서 너무 그거를 에너지 소모를 한다 생각하고. 또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경우는 없는 게 편할까요? 있는 게 편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없어 보고 싶어요. 없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할 때는 날 잘 모를 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나도. 아기 때가 제일 행복했어. 진짜 잘 모를 때가 제일 나도. 난 내가 제일 진짜 예쁜 줄 알았어요. 우리 미소가 그랬군요. 옛날에 사진 같은 거 보고 이상한 모자 같은 거 쓸 수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 모자를 쓰고서 엄청 웃고 있는 사진을 보고 와 진짜 내가 이렇게 행복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왜 너네 아무 말도 안 해줬니? 근데 지금도 알아 여기다 그리고 막 입술 여기 있고. 그때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진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다녀요? 그럼 귀찮아가지고? 뭘 했는데요 내가? 뭐 화장을 하면 위에 아이라인이 이렇게.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행복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행복한 줄 알았지. 전위적인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전위적인 걸 할 나이는 아닌데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없어 보고 싶다. 네.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좀 밝다 싶은 사람은 메타인지가 좀 없기도 해요. 여러 면이 있으니까 여러 층위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거지 밝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근데 안 좋게 보면은 연기든 밝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생각이 없다. 이게 참 편하다. 그게 생각이 없어. 그게 좀 편할 수도 있죠. 그치? 무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말아요.
민서가 그런 무리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물론 그렇지. 쉽지 않은 길입니다.